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를 갖고 싶다는 부모님은 이 두 가지, 내 아이를 탐구가 습관이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탐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구현되도록 행동력을 넣어주시는 게 공식이에요.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내 아이는 번뜩이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만들어 보거나 실제로 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산만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탐구하고 싶다는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영어 교육입니다. 대치동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도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란 어떤 인재를 말하나요?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창의력이라는 게 어떤 번뜩이는 생각 따위인 줄 아세요? 창의력은 행동력입니다. 생각력이 아니에요. 행동력이에요. 이 창의력이 나오려면 처음에 탐구력이 있어야 돼요. 탐구라는 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를 갖고 싶다는 부모님은 이 두 가지, 내 아이를 탐구가 습관이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탐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구현되도록 행동력을 넣어주시는 게 공식이에요.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내 아이는 번뜩이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만들어 보거나 실제로 뭘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산만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탐구하고 싶다는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레고를 갖고 노는데 왜 레고가 레고지? 뜻이 뭐지? 나시고랭 먹었어. 나시고랭 한국말 아닌 것 같은데? 나시고랭이 무슨 뜻이지? 탐구해서 내가 리서치 한 발 더 늘어가는 그 습관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호기심 있게 바라봐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뒤로 갈수록 시키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럼 창의력이랑 점점 멀어지는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창의력이 샘솟는 나이로 만들고 싶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궁금해하고 같이 찾아봐주고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구현하려면 행동력이라고 있잖아요. 그 행동력의 핵심은 리서치 능력이에요. 지금은 리서치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피자 어떻게 만들어 검색해보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 써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어디 가면 그거 알 수 있지? 그걸 실제로 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 가는 것도 행동력이죠. 도서관 가는 행위 자체가 창의력입니다. 제가 성인분들한테 이 창의력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이런 비유도 들어드려요. 배달의 민족? 아, 나 저거 생각했던 건데 앱으로 주문하는 거 어쩌라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 5천만 국민 중에 2,500만 명이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2,500만 명 중에 단 5명만 창업했죠. 그래서 행동력으로 10년, 20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구현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의 단계 6단계, 블룸스 텍서넘이라고 지식의 레벨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1단계가 remembering, 암기하는 거, 스쿨, 학교 이렇게 뜻을 아는 거, OX 정도 수준입니다. 저 가다가 스타벅스다. 이거 알고 모르는 거, remembering 단계고요. knowing 단계. understanding은 저 스타벅스라는 건 말이야. 사람들이 놀고 커피 마시고 쉬는 곳이래.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주관식 문제로 내 문장으로 쓸 수 있다. understanding 레벨 2예요. 대부분 레벨 2까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 초급자 단계인 거예요. 3단계 분석, 평가, creating 단계가 6단계로 가장 높아요. 이 creating 단계라는 건 예를 들면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커피를 마셨어. 실제로 해보니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네. 구분할 수 있어. 분석할 수 있어. 난 신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집에 가서 커피 브류를 사서 신맛 많은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보는 거. 크리에이티브 단계, 6단계. 창의적인 학생을 원한다는 건 레벨 6의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한다. 창의적인 아이, 영화 만들어 봐요. 기술적으로 당장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지금 단편 영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재밌는 걸 또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영화를 재밌게 보는 거는 누구나 좋아하죠. 영화를 좋아하는 건 만들어 보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봉준호 감독처럼.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종이를 접어서도 카메라 엄마 거 가지고 와서 핸드폰으로도 찍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 어설프죠. 근데 해봐요.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책 10권 읽은 사람보다 3권만 읽고 영화 어설프게라도 종이접기를 만들어보는 학생이 훨씬 영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도 있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 가나 취직할 때도 생각해보세요. 얘 영화 만들어봤어. 그리고 디지털 파일을 갖고 왔어. 누굴 뽑겠습니까? 영화에 대해서 책만 읽은 학생, 실제 영화를 만들어보는 학생.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평가자 입장에서 내 아이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누굴 뽑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건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력에서는. 왜냐하면 실패해도 배우고 성공해도 배울 거거든요. 행동력에 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제가 정의할 때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기꺼이 해내는 능력, 이게 행동력이고, 해낸다는 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도 배우고 실패하면 더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력에 대한 정의를 꼭 새겨주시고 내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부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뭐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요, 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도 즐겁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즐거운데 네.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이나 희열은 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고, 영화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다 착각해요. 오해하고. 근데 영화 만들자고 실제 영화 만들잖아요. 그럼 좋아한다고 했던 학생 반은 도망가요. 아, 나 영화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진짜 좋아하는 학생은 더 강화돼요. 나 진짜 좋아하네. 그거는 좋은 퀄리티 나온 거랑 다른 얘기예요. 아, 나 진짜 영화 좋아한다. 나 이거 만드니까 더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딱 갈려요. 그래서 6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데 초등학교 6년을 다 써도 내가 좋아하는 거 찾을 때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둘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아하는 걸 가려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걸 찾는다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둘 다 하는 거예요.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진짜 좋아하는 걸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거든요. 비디오 게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학생 많아서 비디오 게임 만들자, 디자인하자 그러면 개발하는 것과 비디오 게임 하는 거를 오해해요. 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재밌어 하죠. 대부분 남자 학생은 특히. 비디오 게임 만들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다 도망갑니다. 비디오 게임 만드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 영문학과에서도 개발자가 되는 거고, 언어학 개발자. 비디오 게임이어도 비디오 게임 개발자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영어를 학습하는 거 말고 활동을 얘기해 주셨는데, 활동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챗 GPT를 그럼 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까? 영어 교육에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잘 질문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의 가장 장점은 안전하다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자 어떻게 만들어? 이거 한글로 물어보고 피자 어떻게 만들어?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그러면 영어로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해서 다시 또 챗GPT한테 넣어서 그걸 물어보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 나서의 가장 학습적인 것의 핵심은 질문력이에요. 질문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 모임에 가서 자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자기 아이가 질문 안 하잖아요. 야 질문 좀 해. 찔르죠. 왜 안 할까요? 본인도 안 하잖아요. 그죠? 다 같은 이유거든요. 질문하는 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미래 교육에서 가장 핵심 능력 중에 하나인데 챗 GPT를 사용한다는 건 내 아이에게 얻어지는 효과? 질문력.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를 한국 사람이 진짜 못해요. 야, 대충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그렇습니다. 예.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어중간하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딱 타겟팅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공지능 전에 구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어 했어요. 구글은 특징이 창 하나 있어요.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면 절대 못 물어봐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일단 다 떠 있죠. 예,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적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자판 같아요. 쫙 깔아놓고 네가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고 오해하거나 어렵게 얘기하면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욕망한다고 해요. 그게 입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남이 의대 간다니까 내 아이도 의대 가야 될 것 같아. 내 아이는 전혀 의사가 될 마음이 없는데, 심지어 저희 선생님도 의사 되려다가 자퇴하고 다른 과에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전국 1등 했어요. 그 선생님이. 예. 영재였고 부모님이 심지어 이대 교수님이에요. 근데 자퇴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 피 보는 걸 싫어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대요. 내가 피 보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전 작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챗G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필요하고 내가 뭘 물어보려고 했지? 내가 뭘 알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거 질문력. 그래서 영어 학습적으로도 퀘스천 센텐스 사람들이 되게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규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를 뒤로 놓고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거 말고 질문력. 질문하는 거.
그러면 챗 GPT 말고도 다른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찾다 보니까 비디오 게임 활용. 비디오 게임이 여러분한테 강조드리지만 현존하는 학습 기술 중에 가장 어드밴스한 거예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네. 영화 산업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돈도 많이 실제로 많이 투자되어 있고 닌텐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이지만 모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를 다 체크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종이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이책이 못하는 걸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디오 게임이 싫어. 엄마가 싫어해. 아이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빼, 학습에서. 그러면 그 엄청난 가장 최신의 기술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학습에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입견을 좀 빼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라인 게임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행성 게임 있잖아요. 현질이라고 하죠. 이런 온라인 끝이 없는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있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게임을 같이 해주면 더 좋고, 그 게임을 하면서 당연히 영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꼭 영어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영어 말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좋아해. 그럼 중국어로 해도 돼요. 일본어로 해도 됩니다. 예, 좀 어려워요. 그럼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병행하셔도 돼요. 게임을 할 때 영어로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지 비주얼 정보가 같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조정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상호작용이 있으면 몰두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 활용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안전한 게임 중에 뭐 동물의 숲이라든가 그걸 영어로 하면 애니멀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그 게임이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도 굉장히 잘 디자인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고 앞뒤 전개가 있고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이얼로그의 컬러도 다르게 돼 있어요. 빨간색, 이거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확실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영화는 주인공 스파이더맨이다. 그럼 내가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멍하니 봐야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종이책보다는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대신 내가 조정을 못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가장 앞선 기술 학습에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종이 매체에서 가장 앞선 매체는 만화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책인데 만화책을 활용 안 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거고 매체 기술적으로. 뉴미디어 중에서 비디오 게임을 안 하고 있다. 뉴미디어가 꼭 비디오 게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VR이나 인공지능 또는 사실 영화도 뉴미디어입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을 안 사용하고 있다. 그럼 뉴미디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나눠보자면 일단은 게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좀 권장할 만한 게임이고 하나는 권장하지 않을 게임인데 권장하지 않을 만한 게임들은 끝이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레벨업을 하면서 그 안에 현재도 들어있는 그런 게임들이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임들은 처음과 끝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추천하는 거고요. 몇 시간 딱 정해져 있죠. 몇 시간이 되면 이 게임을 깰 수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못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짧으면 8시간, 길면 30시간입니다. RPG 게임. RPG는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어서 내가 그 스토리를 밟아가는 그런 게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매달 돈 내고 하는 게임 추천하지 않는다. 구독형. 구독형을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으면 됩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나가잖아요. 그걸 끝판을 깨버리면 끝판을 못 깨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자꾸 쓰도록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갬블링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슬롯머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스토리를 밟아가면서 디벨로핑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도 더 세지고 레벨업 이런 시스템은 똑같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감이 있어요. 비록 게임이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끝을 맺었다 이렇게 예, 그런 끝이 있는 게임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비디오 게임에 빠진다 뭐 너무 몰입해서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에 혹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게임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구독형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독형 게임이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슈퍼마리오를 좋아한다. 그럼 당장에 이걸 영어 교육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매체 자체에 오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책을 읽기 쉽게 만들겠다. 책이 아니에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스토리 자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슈퍼마리오면 게임이 아니라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캐릭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리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연히 비디오 게임 세팅할 때 랭귀지를 영어로 바꾸시면 좋고 그럼 모든 언어가 다 일단 영어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유튜브 가서 영어로 치는 거예요. How to play Super Mario World.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도 많기 때문에 그 도움 없이는 못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만 보면은 좋겠지만 아이가 초급자면 한글 자막 키시는 게 좋고 중급자라면 영어 자막 키시는 게 좋고 고급자라면 자막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방법도 리서치 하듯이 연결해서 하고 이게 사실은 공부죠. 그죠? 그래서
슈퍼마리오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지금 일본에만 있지만 슈퍼마리오 월드를 같이 가주신다거나 이러면 직접 경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슈퍼마리오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게 만들면 나중에 슈퍼마리오에 대한 그런 공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어 컨텐츠는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로 해야지 이걸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걸 더 남들보다 차별성 있게 좋아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어 컨텐츠만 공부하고 있어. 근데 나는 영어로도 할 수 있으면 얘가 모르는 걸 내가 알면 되게 그게 희열감이 있거든요. 난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뉴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까지도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은 워낙 사실 양도 방대하고 또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맞아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하나가 사실 1시간짜리여서 저도 너무 많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제 말을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메시지는.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건 내 아이랑 해볼 수 있겠다. 그 하나만 딱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10가지 얘기했다고 10가지를 다 이해해야지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영어 내가 문법 완벽하면 문장 써야지? 아니요. 하나만 알아도 바로 쓰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내가 슈퍼마리오 다 알고 탐구하고 이게 위험하지 않나 다 찾아보고 해야지? 아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몇 번을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딱 그냥 오늘부터 그냥 당장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액션이 그 다음 액션을 이끌어 줄 거예요. 내가 첫 발을 내디면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발을 내디뎌야지만 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안 내디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첫 발만 일단 내딛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또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텝 1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인생에서 끝인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됐던 시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보면 원래 사실 이 학원에 이렇게 확장해서 커지기 전까지는 사실 소규모로 했을 때는 제 개인에 대한 성공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이 교육을 미래 교육이 어떤 건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이걸 성공시켜서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서 부모가 되니까 거기에서 내 자신의 성취감에 대한 삶은 끝난 것 같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부모로서의 삶.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사업적인 욕심 있잖아요. 보통은 뭐 한 달 1,000만 원 벌면 그 다음 목표는 2,000만 원 벌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전환이 됐냐면 아이가 태어나니까 내 아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아이가 내가 직접 못 가르칠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영어 교수도 자기 아이 못 가르칩니다. 영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유산으로 이걸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은 생각 안 하고 내 아이에게 미래 교육, 즐겁게 영어든 뭐든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제가 없어도 그럼 이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게 됐고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훈련시키는 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돈을 오히려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제 성공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 학원에 오거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아이들이랑 시작하라고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사실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찍는 것도. 왜냐하면 이 한국의 교육을 바꾼다는 건 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전해야 된다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래 교육이 올 것 같죠? 절대 안 와요. 노력으로 가서 잡아와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해야 돼요. 이런 교육이 가능하고 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노력해서 잡아와야 됩니다.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3년 뒤에 3년 교육, 10년 뒤에 10년 교육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처럼. 내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10년 뒤에 할 거 내가 노력하면 3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전해 주시고 제가 드린 팁 꼭 해보세요. 효과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게 더 효과 있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그걸 요청하세요. 요구하세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 해주신 말씀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히나 행동까지 꼭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보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고 너무 좋습니다 하는 점이 있으면 꼭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원장님께도 또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